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고 제 남편은 저보다 몇 살 많은 30대 중반입니다. 둘 다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로서 신혼의 일상을 분주하게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아이는 내년쯤 천천히 준비할 예정이라 지금은 둘이 함께하는 일상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하고 조용해야 할 신혼에 아주 은근하고 지긋지긋한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즉 시누이죠. 남편과 동갑이라 자연스럽게 저와도 공갑이 되는 시누이.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과 저는 결혼 전부터 일종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뭔가 나를 탐탁치 않아 한다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언행 자체가 정중하긴 했지만 어디선가 뾰족한 가시 하나씩은 꼭 품고 있는 듯한 태도였죠. 무례하지는 않지만 마냥 편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 결혼 전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그런 인상이 깊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애써 무시했어요. 이제 곧 가족이 될 사람인데 괜히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굴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했죠. 하지만 얼마 전 그 시누이에게 속 시원한 한 방을 날리게 되었어요. 아마 속으로만 응어리졌던 스트레스를 통쾌하게 한 번에 풀었다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승리를 계기로 앞으로도 연승만 할 계획입니다. 이건 그냥 기싸움이 아니라 존중을 요구하는 전면전에 가까웠거든요. 남편과 연애할 당시 그 사람이 제 사진을 자기 S 올린 적이 있었어요. 둘이 여행 가서 찍은 예쁜 사진이었고 특별한 날이라 기념 삼아 올린 것 같았죠. 보통 이런 경우라면 친구나 가족들이 예쁘다, 행복해 보여, 잘 어울린다 같은 멘트를 남기잖아요. 그런데 시누이가 남긴 댓글은 충격이었습니다. 오빠가 아깝다. 전 여친들은 다 키도 크고 분위기도 달랐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예의가 없는 걸 떠나서 의도적으로 날 밟고 싶은 마음이 너무 명백했어요. 그 댓글을 본 순간 저는 남편에게 바로 따졌습니다. 이거 뭐야? 내 동생이 지금 일부러 나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돌아온 남편의 반응은 실망 그 자체였죠. 너랑 동생은 다르지. 이 말이 저는 정말 잊히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감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수모를 당해도 되고 내 동생은 뭐 신성불가침이라는 거야? 그때 저는 제대로 폭발했어요. 이건 그냥 동생 감싸기가 아니라 아내를 모욕한 사람을 두둔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이 억지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를 전달만 하더군요. 신우 본인은 직접 사과는커녕 댓글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죠. 이 사람들은 내가 조용히 있으면 끝까지 깔아뭉갤 사람들이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다음 판부터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요. 저는 예전부터 옷이나 신발 같은 걸 새로 사면 남편에게 한 번쯤 묻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거 어때? 나한테 어울려? 이런 질문이 꼭 인정받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연애 초반부터 저는 남편의 반응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자신감을 북돋아주기도 하고 하루 기분을 좌우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새로 산 스커트를 입고 데이트에 나간 날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나름 만족했거든요. 나 이거 새로 샀어. 어때 보여?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는데 남편의 대답이 참 찬물을 끼얹듯 들어오더라고요. 키도 작은데 그런 거 입으면 더 작아 보여. 단 한 문장이었는데 제 기분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해졌다가 억지로 웃으면서 그래? 그래도 난 이런 스타일이 좋던데 하며 넘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굳이 웃었나 싶기도 해요. 그땐 그저 농담이겠지라고 애써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말투가 그런 걸 거야.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잖아 하면서요. 그런데 이 일이 잊히기도 전 남편이 자기 동생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우리 동생 스커트 샀는데
진짜 잘 어울리더라. 키가 크니까 분위기가 진짜 다르더라고. 커리어우먼 느낌 완전 멋있었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금 내가 들은 말이 뭔가 싶었죠. 아니, 누가 보면 내 외모를 평생 평가나 하던 사람인 줄 알겠어요. 한 사람에겐 작아 보여서 별로다. 또 한 사람에겐 멋있고 커리어우먼 같다. 물론 그 사람 말대로 신우는 키가 168cm쯤 되고 저는 160도 채 안 되니까 시각적으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그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걸 굳이 그것도 나한테 비교하듯 말하는 건 뭐죠? 이런 상황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늘 남편은 자기 여동생을 기준으로 두고 저를 거기다 갖다 댔습니다. 처음엔 남매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생채기가 하나 둘 남더군요. 나는 그저 스커트 하나 입었을 뿐인데 왜 늘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고 외모로 평가를 받아야 하죠? 더 괘씸했던 건 그 첫 스커트 사건을 남편은 기억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민망하고 속상했는지는 온데간데 없. 그저 신우의 스커트 핏만 칭찬하는 걸 보며 저는 또 하나 배웠어요. 이 집안에서 내가 아무리 조용히 참고 배려해도 누군가는 나를 누구보다 못한 여자로 낙인 찍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남편이 서 있었죠.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어요. 분위기가 조금 풀리고 술이 오가자 신우가 자기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는 식의 상상을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나중에 내 남자친구 집에 데려오면 내가 술 엄청 먹일 거야. 나는 소주잔으로 마시고 걘 와인잔 같은 거에 따라줄 거야. 순간 모두가 웃으면서도 헉하는 표정이었죠. 저도 처음엔 장난처럼 들려서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곱씹어 보니 웃을 일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빠나 오빠는 그런 걸로 누구 시험 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술로 무슨 압박을 주는 건 좀. 사실 진심으로 말한 거였어요. 저희 친정은 그런 식의 군기 잡기나 음주 강요 같은 문화가 없거든요. 사람을 보면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보고 판단하지 술 얼마나 잘 마시느냐로 평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신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빛이 바뀌더니 날카롭게 쏘아붙이더라고요. 너 지금 우리 가족 얘기하는데 왜 내 집 얘기를 꺼내? 너는 이제 우리 집 식구야. 우리 문화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하지. 내 집 기준 들이대면서 무시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 말 듣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간 울컥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랑 결혼한 오빠가 이제 나랑 한 가족이라는 걸 까먹은 거야? 내가 시댁 식구가 된 건 맞는데 그럼 남편은 언제까지 시댁 식구 편만 들고 살아야 하냐고. 나도 남편의 가족인데 그럼 내 생각은 왜 늘 배제돼야 해? 그 말이 끝나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더는 말을 안 하더군요. 신랑도 당황했는지 한참 말을 못하다가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더니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내 말 듣고 보니까 나도 뭔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서운했겠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조금씩 저를 더 이해하려고 하고 시댁에서 일어난 일에도 제 편을 드는 척이 아니라 정말 내 입장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전에는 무조건 신우 편이었던 남편이 이젠 적어도 제 말은 듣고 판단은 스스로 하려 해요. 그걸로 만족하느냐고요? 완벽하진 않아도 전보다야 훨씬 나아졌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참는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나래야 바뀐다는 거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남편보다 더 골치 아픈 인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바로 신우였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그래도 시간과 대화를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신우는 그런 변화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시댁에 모일 일이 있거나 가족끼리 밥을 먹는 자리가 생기면
꼭 한두 마디씩 제 신경을 긁는 말을 던졌습니다. 제 키를 두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 진짜 작고 귀엽다. 친정 쪽은 다 아담한 스타일인가 봐요. 말끝은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말들이 전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키가 8cm입니다. 솔직히 그게 그렇게 작다고 대놓고 지적받을 일인가요? 저보다 작은 사람들도 많은데요. 더군다나 전 제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외모도 나름 괜찮단 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실제로 소개팅이나 연애할 때에도 인기가 꽤 있었거든요.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신우는 그걸 모조리 깎아내리려는 듯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어요. 한 번은 결혼식 날 제 남동생을 처음 본 신우가 그러더군요. 동생분도 키가 좀 작으시네. 여친은 있어요? 그 말에 제 동생은 멋쩍게 웃으며 없어요라고 대답했지만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니, 처음 본 사람에게 할 말입니까? 그것도 결혼식장에서?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말은 좀 실례 아니에요? 그러자 신우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에이, 그냥 궁금해서 한 말이에요. 오해는 마세요. 하고 넘어가더군요. 아니, 본인은 그냥 궁금해서 한 말이라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이 상한다니까요. 더 어이없는 건 신우가 그런 식으로 남을 평가하면서 본인과 오빠인 제 남편은 우리 집은 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순간 속으로 그건 누구 기준으로요? 나는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꼭 삼켰습니다. 정말이지.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 얘기를 남편에게 하니까 남편은 에이, 걔가 원래 좀 말이 앞서는 편이긴 하지. 별 뜻은 없었을 거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별 뜻이 없으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가요? 그날 밤 혼자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작다고, 친정 식구들이 작다고 이렇게 무시받을 일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남보다 좀 작을 뿐인데 왜 이런 모멸감을 느껴야 하지? 저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끊어지는 느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말도 조심하고 예의도 지키며 사는데 왜 나만 참고 나만 기죽어야 하지?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신랑 얼굴이 막 잘생긴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제 눈에도 처음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남자를 볼 때 외모보다는 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외모 중에서도 얼굴보다 키에 꽂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인지 남편을 만났을 때 제 기준에서 딱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키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시선을 끌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어요. 신우는 어쩜 그렇게 매번 꼭 외모 얘기를 끄집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우 입장에선 단순한 농담일지 몰라도 저한텐 기분 나쁜 말이었거든요. 한두 번은 그냥 웃고 넘기려 했지만 반복되다 보니 저도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신랑한테 불만을 얘기했어요. 왜 자꾸 내 동생은 저런 말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다행히 신랑이 제 편을 들어주려고 하긴 했습니다. 신우가 그런 눈치 없는 말을 던질 때면 남편이 중간에서 그런 말은 괜히 왜 해?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제지하긴 했죠. 그렇게 말하면 신우는 잠깐은 입을 다물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꼭 한마디 거드시는 겁니다. 그거 지어낸 말도 아니고 그냥 사실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하고요.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사실을 말하면 다 괜찮은 건가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너 살 좀 찐 것 같다라고 말해도 그게 사실이면 예의가 없어도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닌 걸 누구보다 어른이신 시어머니께서 몰라서 그러시는 건 아닐 텐데 말이에요. 게다가 신랑이 아무리 말려도 신우는 꼭 한마디씩은 덧붙이고야 마는 성격이라 신랑도 점점 지치는 게 보였어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저도 점점 신랑한테 짜증이 쌓였고 어느 순간부턴 신우보다 남편에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왜 동생이 나한테 저러는 걸
반복적으로 방치하지? 왜 엄마가 그런 말 하는 걸 말리지 못하지?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나를 지켜줄 사람이라는 기대가 자연스레 생겼는데 그게 자꾸 배신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신우가 말 실수를 할 때면 나서서 막아주려 하고 싸움이 커지지 않게 하려는 모습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 그래도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너그럽다는 이름으로 무례를 덮는 곳이라면 과연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걸 견디며 살아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시댁에서 겪은 이런저런 일들이 쌓이니 솔직히 말해서 발길이 잘 안 가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달 동안은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겠다 싶어서 주말마다 시댁과 친정을 번갈아 가며 다녔어요. 한 주는 시댁, 다음 주는 친정. 그렇게 공평하게 시간을 배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일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괜히 기분만 상하고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 많아지니 점점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결국엔 이건 아니다 싶어 어느 순간부터 아예 시댁은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요. 시댁에 안 간다고 해서 친정에는 홀가분하게 갈 수 있었냐면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친정에 가기라도 하면 신랑이 시댁은 안 가면서 친정만 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할까봐 차마 친정에도 발길을 쉽게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친정도 시댁도 가지 않는 주말이 늘어났고 어딘가에 억눌린 기분으로 그저 조용히 집에만 있었습니다. 애초에 결혼은 함께 사는 거지 감정을 억누르며 견디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새부터인가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시댁에 가지 않게 된 이후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안부 전화를 드리는 걸로 대신했어요. 정말 최소한의 예의만 유지하는 수준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태도가 못마땅하셨는지 직접적으로 뭐라 하시진 않았지만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운함이 묻어나는 말씀을 에둘러 하시더라고요. 요즘 바쁜가 보네. 얼굴 보기 힘들다잉. 전화라도 자주 줘서 고맙지 뭐. 이런 말들이 마치 뾰족한 송곳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냥 못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하자. 괜히 더 역 피곤하니까. 그게 그 당시의 저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이 시어머니는 막말에 가까운 신우의 말에는 무조건적인 옹호를 하시면서 그 말에 상처받은 저에겐 그 어떤 위로나 공감도 없이 서운하다는 말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제 마음도 점점 정이 떨어졌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죠. 이분은 내 편이 절대 될 수 없는 분이구나. 게다가 신우가 아무렇지 않게 친정까지 디스하는 말을 하는 걸 그대로 듣고 계시던 분이잖아요. 그 말들을 들으며 아무런 제지도 없이 오히려 웃어넘기시던 모습에서 이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는 있을까? 아니, 어쩌면 날 그냥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이 들었고 그 상상은 곧 현실이 되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속상해도 웃고 넘기면 된다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다고 한번 제대로 터뜨려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자니 그 뒤에 벌어질 감정의 골이 더 무서웠어요. 그 2가지 중에 어느 쪽도 선택할 용기가 없던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혼자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그냥 이 집안에서는 내가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지킬 수가 없구나 하는 무기력함만 남은 채로요. 지난 어버이날 마음 한켠에 꺼림칙한 기분을 안고 결국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시댁 방문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 전주에 친정에 다녀오면서 저희 부부는 딱히 시댁 방문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거든요. 친정에 가서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남편은 아버지와 오붓하게 술도 한잔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런 남편의 태도에 흐뭇해하시는 분위기였고요. 그랬던 터라 시댁에는 마지못해라도 얼굴을 비춰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괜한 소리가 또 어디선가 나올 테니까요.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어 결국엔 불편한 마음을 안고 시댁 방문길에 나서게 됐습니다.
문제는 시댁에 간다는 것이 단순히 밥 먹고 인사드리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신우가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소리를 꺼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 근처 고깃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듯 보였지만 정작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아 있을 때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 같이 웃으며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신우가 그 익숙한 빗곰을 꺼내들기 시작하더군요. 오, 씨는 머리 기르는 거 진짜 안 어울리나 봐요. 머리는 역시 나처럼 길러야 여자지.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웃는 얼굴로 던지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가시처럼 콕콕 박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쇼컷 하니까 더 키 작아 보이네. 언니는 원래 작으니까 뭐. 또 키 얘기. 대체 제 키가 뭐 어때서요? 158cm이면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살만한 키인데 왜 이 집 식구들은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남동생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더라고요. 오호 씨 남동생은 아직도 솔로라며? 벌써 30 다 되어가는데 어떡하냐, 여친도 없다며?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그 자리에서 저는 진심으로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걸까 하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자기 오빠랑 결혼한 여자를 이렇게까지 깎아내리며 기싸움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그 감정의 근원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 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꾹 참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정말 미친노이란 절로 맴돌 정도로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분했어요. 신우가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고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참다 못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 말 좀 그만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 그 말에 저는 잠깐이나마 이제 좀 말려주는구나 싶어서 안심했지만 신우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툴툴거리듯 떽떽거리며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정도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났고 이대로 계속 침묵하면 이 사람들은 날 마음껏 밟아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목소리를 낮추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요. 이런 좋은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맞아요. 말을 마치고 나서도 제 심장은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제 감정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우는 마치 자기가 무슨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처럼 펄쩍 뛰더군요. 내가 뭘 그렇게 분위기 망치는 사람처럼 말해요.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주 나를 세워서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어요. 그럼 저도 하나 말할게요. 아가씨는 키만 멀대같이 크고 말라서 볼륨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걸어다니는 모습 보면 대나무 같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이성을 만날 때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가씨가 지금까지 모태솔로인 걸 보면 외모는 둘째치고 인성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우 얼굴은 금세 새빨개졌고 당황을 감추려 애쓰는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언니가 그 정도로 삐졌을 줄은 몰랐네. 내가 키 작다고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복수하듯 말하는 거야? 진짜 유치하다. 그 말에 순간 다시 울컥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그 유치한 말을 먼저 한 건 누구일까요? 저는 적어도 가만히 있는 사람 먼저 긁지는 않아요. 이런 말싸움이 시댁 거실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속 시원한 기분도 동시에 들었어요. 매번 웃고만 넘기고 애써 좋은 며느리인 척했던 제가
처음으로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원래 분위기를 망칠까봐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말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은 속마음이 어디 한두 가지였나요? 하지만 저는 항상 말이라는 게 한 번 뱉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웃으며 넘기려 노력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되는 신우의 비아냥에 도를 넘는 말장난에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는 건 오히려 저 스스로를 무시하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마음먹고 말했어요. 사실 저도 이런 말 잘 안 해요. 괜히 서로 기분 나빠지고 분위기도 어색해지잖아요. 근데 시댁은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전혀 꺼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들 너무 솔직하고 거침없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분위기 맞춰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말을 끝내고 나서 저는 신우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을 들여다보듯 마주했죠.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아가씨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목소리도 살짝 떨리는 것 같은데 설마 기분 나빠서 흥분하신 건 아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전체의 공기가 뚝 떨어진 듯 정적이 감돌았어요. 정말 누가 작은 소리로 숨이라도 쉬면 다 들릴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신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당황을 감추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어요. 누가 봐도 그동안 해왔던 말장난처럼 웃어넘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맞받아친 순간이기도 했고요. 그 어색한 정적을 깨기 위해 제가 일부러 신랑을 바라보며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솔직해서 오버한 거야? 이거 너무 직설적이었나? 그 말에 신랑이 한숨 쉬며 말하더군요. 아냐, 지가 평소에 한 소리가 있는데 뭐. 순간 저는 신랑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속 시원했습니다. 어쩌면 이제서야 신랑도 뭔가 깨닫기 시작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평소엔 동생 편만 들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다니 조금은 저를 이해해 준 걸까요?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신랑의 그 한마디가 내 편 같아서 마음 한켠이 조금은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저는 겉으로는 당당해 보였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정말 많이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혹시라도 분위기가 더 심각해져서 신우가 소리 지르거나 감정이 격해져서 저한테 달려들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고, 시부모님이 괜히 신우 편을 들면서 저를 나무라도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솔직히 컸어요. 그동안은 항상 조심조심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번처럼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막상 한번 질러버리고 나니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답답함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처럼 속이 뻥 뚫린 기분이랄까요. 무언가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고, 더 놀라운 건 그렇게까지 걱정했는데도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우도 그 자리에서 얌전히 가라앉았고 시부모님도 별말 없이 상황을 넘기셨어요. 저는 순간 이럴 거였으면 진작에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분이 참 묘하게 좋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 같은 것이 저를 감쌌습니다. 신우에게 그렇게 시원하게 한 방 날리고 나니 자신감도 생기고 웬일인지 기분이 좋아져서 시부모님께는 웃는 얼굴로 말도 붙이고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도와드리며 효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속으로는 신우가 저렇게 찌그러져 있으니 이 집도 평화롭다는 생각까지 했네요. 이제는 시댁 가는 것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시댁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면 며칠 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가는 길 내내 긴장하고 조마조마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까불면 까불어라, 나도 가만 안 있어 하는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신우가 또 뭔가를 시비 걸고
헛소리를 던지면 똑같이, 아니 더 강하게 받아쳐주면 그만이죠. 이젠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니까요. 어쩌면 저 이런 거 은근히 즐기게 된 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기죽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 맛이랄까. 생각해보면 그동안 참았던 제 자신이 더 억울하고 안쓰럽기도 하네요. 이제부터는 꼭 필요한 순간에는 저도 저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 의외로 기싸움 체질인가 봐요.